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람 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 중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스티븐 하퍼 캐나다 연방총리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한 캐나다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올해 안에 자유무역협정 FTA 타결을 위해 노력키로 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스티븐 하퍼 총리는 7일 소피텔 호텔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및 경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이 진행 중인 FTA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양 정상은 이날 FTA에 아직 큰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말까지 타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협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국장급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는 FTA 협상을 차관보급으로 격상하고 더욱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은 것을 관련 캐나다 군인들이 한국전에 기여한 데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퍼 총리는 한국 유학생과 교민 등이 캐나다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나 북한 핵과 관련 한반도의 비핵화에 다시 한번 같은 입장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육자회담에 대해서는 양국 간 시각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중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한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 하원이 서로 양보할 것만 요구하며 협상에 나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사상 최초의 미 국가부도 사태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위험한 것은 공화당의 일부 과격한 의원들이 국가부도라는 충격 요법을 통해서라도 대통령과 민주당의 재정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일부 관측된다는 점입니다. 오바마의 민주당과 공화당 간 자존심 싸움으로 실제 미국이 대외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디폴트 상황이 벌어질 경우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 정부는 의회가 2014년 회계연도의 예산안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부분적으로 일시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17일 이전에 16조 7천억 달러의 채무 한도 상한을 증액시키는 데 실패할 경우 정부 폐쇄보다 훨씬 더 심각한 폐해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미 정부의 지출은 이미 수입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리지 못할 경우 미 정부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오늘 17일이면 보유 현금이 바닥나 이 같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채무 한도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 정부는 디폴트에 빠지며 세계 시장의 신뢰도가 추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전 세계에 걸쳐 진행된 미 정부 지급 보증의 각종 사업과 경제협력, 통상협의 등이 불신을 받게 됩니다. 미국은 현재 전체 지출의 약 5분의 1을 대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곧 전체 지출의 최소 20% 이상을 삭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미국 경제의 회복 기미를 완전히 짓밟아 버릴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의 대규모 지출 삭감은 국민들의 소비 지출 감소로 이어져 캐나다 경제는 파탄의 나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통화인 미국 달러화로 표시되는 미 재무부 발행국채를 바라보는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한 시선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외환 보유고의 상당 부분을 미 달러화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달러화로 외환 보유고를 충당한 나라들도 덩달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 재무부 채권 금리는 이미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발행 국채가 사실상 국제 금융시장을 받쳐온 근간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실제 디폴트에 빠지면 채권 가치가 급락할 수밖에 없어 국제 금융시장은 사상 초유의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미 국채 금리는 다른 모든 금리의 기준입니다.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 모기지 금리 등 다른 금리들도 이에 연동해 오를 수밖에 없어 이에 따른 혼란과 피해는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합니다. 시장이 얼어붙고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미 정부의 재정이 대규모 적자에 허덕여온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지금까지는 대출 한도를 늘려가며 겨우 모면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급격한 회복을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닥칠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실제 디폴트가 발생하면 미국 정부가 추가 대출을 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대출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유럽의 재정위기도 높은 채권 발행 금리를 감당할 수 없어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미국도 이제 구제금융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셈입니다. 세계 식량 가격이 5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쌀, 옥수수 등 곡물 생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가격 안정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 세계 식량 가격이 계속 급증하면서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수준까지 치솟았지만 올해 들어 주요 곡물 생산국의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곡물 가격이 하락한 것은 아닙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 9월 식량 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1.1% 하락한 199.1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 201포인트에 비해 2포인트가량 하락한 것으로 전년 동기 216포인트보다는 7.8% 낮은 수치입니다. 국제 식량 가격은 지난 4월 216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식량 가격 하락은 곡물이 주도했습니다. 곡물 가격 지수는 198포인트로 전월 대비 6.1%나 떨어지면서 전체 식량 가격 지수를 5개월 연속 끌어내렸습니다.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월 대비 0.1% 하락한 24억 8,900만 톤으로 전망됐지만 이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 대비 12.4% 증가한 24억 1,600만 톤으로 곡물 기말 재고량은 3.3% 증가한 5억 5,900만 톤으로 각각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곡물을 제외한 모든 식품 품목의 가격 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유주류는 186.3포인트, 육류는 176포인트, 유제품은 241포인트, 설탕은 24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노벨상이 각 부분별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7일 미국의 제임스 로스먼과 랜디 셰크먼 교수, 그리고 독일의 토마스 쥐트호프 연구교수가 인간 세포에서 단백질을 비롯한 물질들이 수송 이동되는 체계를 발견한 공으로 201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간 세포의 수송 체계인 소포 수송에 관한 이들의 연구가 과학자들에게 어떻게 세포 내 이동 물질이 적시에 정확한 장소에 전달 인도되는가를 이해하도록 했다고 노벨위원회는 전했습니다. 이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매우 유독한 결과가 나타나며 신경병통, 당뇨병 및 면역체계 혼란과 같은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수상자인 로스먼은 미 예일대 교수이며 셰크맨은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입니다. 독일 출생의 쥐트호프 교수는 2008년부터 스탠포드대에서 연구했습니다. 이날의 생리의학상 발표와 더불어 올해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이어 물리학상, 화학상, 문학상, 평화상 및 경제학상이 차례로 이번 주와 내주에 발표됩니다. 노벨상은 120만 달러의 상금이 함께 주어지지만 상금보다는 인류의 역사에 길이 남는 명예의 가치가 더 큰 상입니다. 지난달 23일 캐나다 보험사 페어팩스의 인수 양해각서를 교환했던 블랙베리가 주요 이동통신 제조사들의 인수 의사를 타진함으로써 페어팩스의 인수 양해각서가 파산을 모면하기 위한 내부자 공모 계약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페어팩스는 주요 주주로서 블랙베리의 파산 시 엄청난 손해를 당할 것을 우려해 인수 양해각서를 교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블랙베리는 내부 주주인 페어팩스와 인수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긴급한 채무를 잠시 유예하고 그 사이에 다른 인수자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블랙베리를 인수할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블랙베리가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의 인수 의사를 타진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두 회사 모두 관심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방송 CNBC는 지난 6일 캐나다 스마트폰 업체로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인 블랙베리가 인텔, 삼성, LG 등의 인수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LG 모두 블랙베리 인수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업계에서도 두 기업의 블랙베리 인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인수 후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마이크로소프트의 노키아 인수는 자신들의 취약점인 하드웨어를 보완하기 위해서였지만 삼성과 LG 모두 하드웨어 생산업체인데 같은 제조사인 블랙베리를 인수해서 무슨 시너지를 기대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블랙베리는 여전히 기업 시장의 강자이긴 하지만 삼성의 경우 기업용 모바일 보안 솔루션인 녹스가 있기 때문에 블랙베리 인수에 관심을 보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대세는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블랙베리의 OS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으며 이미 시장에서 퇴물이 돼버린 블랙베리를 삼성이나 LG가 인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관측했습니다. 지난 3일 CBC 방송은 보안 시스템 업체인 시만텍이 발표한 캐나다 사이버 범죄 실태 보고서의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년 사이 캐나다의 사이버 범죄 피해자는 조사 기간 1년 전에 비해 약 2배 이상 늘어난 7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규모도 총 30억 달러로 피해자 1인당 평균 372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년 사이 급격히 늘어난 사이버 범죄는 주로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또는 이동통신을 이용한 범죄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범죄 영역이 인터넷과 PC를 무대로 한 해킹 범죄에서 모바일 통신 사기 범죄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전자정부 형태로 기술을 확대시키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각종 민원 업무를 전산화하는 가운데 캐나다의 이 같은 사이버 범죄 증가는 보안 및 관련 법 규정의 재정비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특히 모바일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는 것을 주목해 통신 및 전파 사업 관련 형사 및 보안 규정의 마련이 시급하며 개인들은 모바일 기기의 보안 애플리케이션 설치가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밴쿠버시가 심각한 예산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곧 일부 세금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밴쿠버시가 예산 문제를 자세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밴쿠버시는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고 적자 예산을 벗어나기 위해 올 연말이기에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전 밴쿠버는 2%의 세금 인상을 예측했으나 조지 애플렉 CEO는 그보다 더 많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현재 밴쿠버시는 최소 2천만 달러에서 많게는 4,500만 달러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밴쿠버시가 예산 문제와 관련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예측하기 힘들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 밴쿠버시는 경찰과 소방관을 제외한 공무원 임금 인상을 결정했고 수도시설과 하수도 관리 비용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을 위한 많은 공공 프로그램들도 유지 비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밴쿠버시는 세금 인상 문제를 주민들과 협의하기 위해 올해 12월 중에 주민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C주에서 생산된 치즈로 인해 발병한 대장균, 즉 이콜리 환자들을 치료,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의 수가 21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문제의 치즈는 모두 수거했지만 이미 팔려나가 가정에 보관 중인 치즈가 문제라고 합니다. 캐나다 공공보건부는 지난달 발생한 이콜리 환자가 현재까지 24명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장균 환자 발병 원인으로는 BC주 셀머남시에 위치한 치즈 회사에서 생산된 치즈가 지목되었으며 농장의 대표 중 한 사람이 회사 내부적으로 이콜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지난달 뉴스에서 전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24명의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그중 11명이 BC주에서 그리고 10명이 알베타에서 발생했으며 사스카추안과 매니토바 그리고 퀘벡에서 각각 1명씩 발병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7월 중순 이후 감염되었으며 이들 중 BCG 출신의 82세 여성 코리 벤더린드 씨가 지난 8월에 사망했습니다. 현재 문제의 농장에서 생산된 15종의 치즈 제품은 모두 리콜된 상태이지만 이미 판매되어 가정에 보관 중인 치즈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BC주 펜버튼 지역에서 허가 없이 그리즐리 곰을 사살한 수커미시 거주 남성이 1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지난 2011년 11월에도
허가 없이 곰을 사냥해 사냥 금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이 남성은 이번에도 벌금과 함께 12개월 동안의 사냥 금지를 선고받았습니다. 캐나다에서 곰 사냥을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남성은 당국의 허가 없이 사냥에 나선 것입니다. BC 동물보호 서비스의 스콧 도일 씨는 이 벌금은 BC주의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만 달러 중 9,900달러가 해비타트 컨설베이션 트루스 파운데이션 재단에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우유공사가 한국의 캐나다 소고기 수출업체를 차별했다며 이에 항의하는 뜻에서 한국 사무소를 폐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캐나다산 소고기 반입에 대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한국에 대해 캐나다 민간 차원에서 물리적인 항의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캐나다 우육공사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 내 생산자들이 출연한 기관으로 정부의 보조를 받는 수출 촉진 기관입니다. 캐나다 우육공사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쇠고기 생산업체에 준 특혜 때문에 캐나다 업체는 한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03년 5월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으며 2012년 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다시 허용했습니다. 캐나다 우육공사 관계자는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진 9년 동안에도 한국 사무소를 유지했으나 결국 한국 사무소를 폐쇄하게 됐다며 한국 정부는 캐나다 정부와 협조해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노령연금 지급 문제로 공약 후퇴 논란에 휩싸인 박근혜 정부가 새해 예산안에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또다시 복지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자신을 지지해준 노인층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박근혜 정부가 복지를 정책의 최우선으로 둔다는 공약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층에 따르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인상 등에 따른 노인층 복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무현 정부까지는 배정해왔으나 한나라당 정부는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매년 예산 편성을 거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2011년 218억 원, 지난해 270억 원, 올해 293억 원 등으로 추가 배정해 명맥을 유지해왔습니다. 지난해 국회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시행토록 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법률을 무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293억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양 의원은 전했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lam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